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싸구려 티나는 애들이랑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게 정말 내 명품 백에 대한 모욕이야.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 부대 중 하나인 제1보병사단 예하공병대대, 경기도 파주시 월록면. 짙은 안개가 임진강변을 감싸고 아직 햇살이 완전히 비추지 않은 이른 아침, 전방 부대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샤넬 노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주인공은 24살의 전문 하사 서희안.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와 단단한 근육,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대 내에서 이미 전설이었다. 그녀의 피 속에는 707특 수임무단에서 백호라 불리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준장으로 전역한 아버지 서태산 준장의 강인함이 흐르고 있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을 꿈꿨으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전문 하사로 육군에 입대한 그녀는 공병 장비 운용과 폭파 해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오늘 서희안 하사의 굳건한 눈빛이 부대 내의 낯선 존재 앞에서 일렁였다. 대대장 홍재규 중령의 사모님 채유라. 그녀는 마치 전방 부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패션 잡지 모델처럼 등장했다. 오늘은 특히 그 화려함이 도를 넘었다.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버킨백을 팔에 걸고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짙은 선글라스를 낀 채 그녀는 마치 사파리에서 희귀동물을 구경하듯 부대를 훑어봤다. 이하는 대형 굴삭기의 유압 장치를 점검하며 온몸이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 채유라가 비서처럼 따라온 부관 병사를 거느리고 이한에게 다가왔다. 어머, 저 꼴 좀 봐. 땀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여기가 시장통도 아니고 군부대에 와서 흙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천박한 꼴로 혹시 우리 남편한테 뭘 바라는 눈빛이라도 보내는 건 아니겠지? 그 땀 냄새가 우리 남편 와이셔츠에라도 묻을까봐 걱정이네. 채유라는 손에 든 부채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그녀의 시선은 이안의 군복 위에 묻은 흙먼지보다 이안의 가난해 보이는 배경에 더 초점을 맞춘 듯 했다. 서희안은 조용히 공구박스를 닫았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이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괴롭힘임을 알고 있었다. 홍재규 대대장에 대한 소문은 이미 부대 내에 파다했다. 홍 대대장님, 이번에 또 어느 부잣집 아들 휴가를 며칠 더 빼줬다던데? 사모님, 이번에 새로 산 까르띠에 시계, 그 병사 아버지의 후원금이랑 시기가 딱 맞다더라. 이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증거를 모아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인의 명예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비싸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그 가르침에 따라 부패한 조직을 묵과할 수 없었다. 채유라의 고가 명품 행렬은 남편의 비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처럼 보였다. 사모님, 저는 지금 중요 장비의 안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사적인 대화는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대는 사모님의 쇼핑 목록을 자랑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하는 정면으로 채유라를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분노의 불씨가 숨겨져 있었다. 뭐? 이 건방진 계집애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내까짓게 감히 홍 대대장 부인에게? 내 부모가 널 이렇게 가르쳤니? 혹시 아버지가 707 준장 출신이라도 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내 아버지 빽이 지금 내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이 부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부대의 법칙은 내가 정하는 거야. 채유라는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이안의 가슴팍을 향해 찔러댔다. 주변의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멈춰서서 이 위험한 대치를 지켜봤다. 아무도 나서서 채유라를 말릴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권력은 홍 대대장의 그것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하는 부채에 맞은 가슴팍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제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사모님께서 알 바 아닙니다. 다만 저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부대의 암적 존재를 척결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배웠습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대의 법칙은 병사들의 피와 땀을 갈취해 명품으로 치장하는 더러운 룰에 불과합니다. 감히 너 지금 나를 암적 존재라고 했어? 이 미친 XE. 채유라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다. 명품 옷과 고고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진 채 천박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안을 향해 다가섰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내년 군복 당장 벗기고 내 아버지 명예까지 짓밟아 줄 수 있어. 이한, 너 오늘 인생 끝장이야. 인생 끝장이라. 좋습니다. 사과를 원하신다면 먼저 사모님께서 제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이한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방수 재질의 작은 휴대용 기록 장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최신형 초소형 녹음 및 녹화 장치였다. 사모님께서 방금 저에게 하신 인격 모독, 협박, 그리고 계급을 이용한 사적 압력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며칠 전 사모님께서 대대장님과 나눈 VIP 학부모 특혜 제공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하는 자신의 전투복 포켓에서 USB 메모리 같은 작은 금속 조각을 꺼내 배수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서늘한 금속의 감촉에 채유라는 움찔했다. 이건 단순한 메모리 칩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홍 대대장님께서 특혜를 제공한 병사들의 명단, 그 부모님들이 대가로 건넨 수백 건의 후원 내역, 그리고 사모님 명의의 명품 구입 영수증과 입금 내역의 놀라운 시간적 일치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국방부 특별감찰반에 이 파일의 사본을 암호화하여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서희아는 차분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께서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면 이 모든 자료는 자동으로 암호 해제되고 언론과 국방부 감찰실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저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사모님과 홍 대대장님은 이 부대가 아니라 구치소로 함께 전출 가시게 될 겁니다. 채유라는 손에 쥐어진 차가운 금속 조각을 보며 마치 독을 쥐고 있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화려한 외피는 산산조각났고 눈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이한 하사는 단순한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강인한 핏줄을 이어받은 부패를 향해 쏜 한 발의 정밀 사격탄이었다. 서희안 하사의 충격적인 선언 후 부대 전체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채유라 사모님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 아래로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섬뜩할 정도로 창백해졌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기나 해? 내가 군 생활을 끝내고 싶은 거야? 채유라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손에 쥐어진 메모리 칩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안의 말이 허세가 아님을 알았다. 서희안 하사는 그저 707 준장의 딸이라는 배경만 믿고 설치는 철부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상황을 파악한 부관 병사가 홍재규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홍재규 중령이 대대장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서하사, 채 여사,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홍 대대장은 늘 단정했던 전투복 차림과는 달리 땀을 흘리며 격양된 모습이었다. 그는 급히 채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서하사 자네도 일단 하던 임무 계속하도록. 대대장님. 서희아는 홍 대대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임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제가 잡초라고 하셨지만 저는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대장님께서는 사모님의 행동을 방관하거나 혹은 묵인하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홍 대대장은 이한의 말에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이한 하사의 배경을 알고 있었다. 서태산 준장은 군부 내에서 강직함의 상징이었으며 만약 이 일이 공론화된다면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서하사.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무슨 비리 같은 허튼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도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짓거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홍 대대장은 마지막 발악처럼 이한을 윽박질렀다. 증거 말씀이십니까? 제가 방금 사모님께 보여드린 그 파일이 증거입니다. 대대장님, 특정 병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그들의 아들에게 특혜성 보직 변경과 비인가 휴가를 부여한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사모님의 명품 쇼핑이 이루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뇌물 수수 행위 말입니다. 이하는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주변 병사들은 이 충격적인 대화에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이한을 바라봤다. 그들은 이한이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짓말 마. 그건 전부 합법적인 기부였어. 부대 발전 기금으로. 채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이미 그녀의 말은 설득력을 잃었다. 합법적인 기부? 대대장님의 사모님 명의로 된 명품 구입 영수증이 왜 그 기부금 입금 내역과 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까? 합법적인 기부라면 왜 국방부 감찰실에 보고하지 않고 사적으로 처리했습니까? 대대장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손은 깨끗합니까? 홍 대대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한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 속에서 채유라를 노려보았다. 채유라는 자신의 행동이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다. 이한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저의 아버지 서태산 준장님은 군인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저에게 군 기강 해이를 논하시기 전에 먼저 본인의 도덕적 해이부터 점검하십시오. 저는 비겁하게 뒤에서 조작된 명분으로 저를 징계하려 하기 전에 정식으로 수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부패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한의 단호함에 홍 대대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이한 하사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올리는 듯한 위협적인 동작을 취했다. 감히 일개 하사가 대대장에게 이 자식,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는 거지. 당장 그 장치를 내놔. 손대지 마십시오. 이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홍 대대장의 위협을 받아쳤다. 이 장치는 저의 임무 수행 기록입니다. 만약 대대장님께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추가적인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대대장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제가 이 파일을 외부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사라지더라도 이 파일은 자동으로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홍 대대장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이한이 단순히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움직였음을 깨달았다. 이한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전략가였다. 그때 대대 입구에서 묵직한 군용 지프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들어섰다. 지프는 정확히 이한과 홍 대대장이 대치하고 있는 곳 앞에서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중년이었지만
그 눈빛과 풍기는 기세는 여전히 현역 장군을 압도하는 듯했다. 서태산 준장 예비역이었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몸에 배인 절도 있는 자세는 수십 년간 군을 지휘했던 그의 권위를 드러냈다. 그는 이한과 홍 대대장을 번갈아 보며 특유의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전방부대에서 대대장과 부사관이 대낮에 이런 추태를 벌이고 있다니. 홍중령, 나를 아는가? 서태산 준장의 등장에 홍 대대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서준장님, 어찌 이곳까지? 내 딸 서희안 하사가 이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한에게 명예는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가르쳤다. 내가 감히 내 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느냐? 그리고 내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나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서태산 준장의 눈빛은 딸의 비리를 감싸주는 흔한 빽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군의 부패와 싸워온 장군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는 이미 이한으로부터 모든 전말을 들었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상황을 예상하고 왔음이 분명했다. 서태산 준장의 등장은 이한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홍 대대장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지옥의 문이 열린 셈이었다. 서태산 준장의 등장으로 부대 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홍재규 대대장은 얼굴에서 핏기 하나 없이 굳어버렸고 채유라 사모님은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며 서태산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압도당했다. 서준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단지 사모님과의 사소한 오해를 풀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의 기강 문제를 바로잡으려던 것뿐입니다. 홍 대대장은 급히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태산은 홍 대대장의 변명을 일축했다. 사소한 오해? 부대장이 부하 직원에게 뇌물 수수 비리 의혹으로 협박당하는 상황이 사소한 오해인가? 홍중령, 나는 너의 상관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나라의 명예로운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내 행동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 서태산은 이한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서 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느껴졌다. 이한, 내가 모은 증거와 내가 취한 조치에 대해 나는 자랑스럽다. 너는 진정한 군인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제 그만 가방에서 손을 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서희아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굴삭기로 돌아가 유압장치 점검을 마쳤다. 그녀의 행동은 자신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임무와 정의를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침묵의 시위였다. 서태산은 다시 홍 대대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홍중령, 나는 내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 당장 국방부 특별감찰실에 전화하여 내 비리 의혹에 대한 자진 수사 요청을 해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군인의 명예다.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 나는 내 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언론과 국방부에 직접 넘길 것이다. 내 경력뿐만 아니라 내 집안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홍 대대장은 극한의 딜레마에 빠졌다. 자진 신고는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다. 하지만 서태산이 직접 개입하면 그 몰락의 속도와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는 채유라를 쳐다봤지만 채유라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다. 서준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대를 떠나면 부대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혼란? 부패가 더 큰 혼란이다. 홍중령, 내가 부대를 떠나도 태양은 뜬다. 군대는 너 하나 없어도 돌아간다. 아니, 너 같은 존재가 없어야 더 잘 돌아간다. 서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채유라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당신은 뭔데 남의 가정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그렇게 정의롭고 깨끗해? 당신 딸은 군대에서 자기 백 믿고 대대장한테 대드는 하극상을 저질렀잖아. 이건 명백한 군기문란이야. 서태사는 차갑게 채유라를 응시했다. 하극상? 계급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극상이다. 채 여사. 나는 내 딸에게 백을 써서 특혜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 부부에게 쓰는 것은 백이 아니라 군 원로로서의 정당한 경고다. 내 남편의 비리가 내 명품 옷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더 이상 내 딸을 모욕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쇼핑 영수증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서태사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홍 대대장에게 던졌다. 지금 당장 국방부 감찰실장에게 전화해라. 이 명함은 그분께 보내는 내 서명이다. 그리고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라. 너희의 탐욕 때문에 상처받은 이안에게 사과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대다. 홍 대대장은 서태산의 위엄과 이안의 단호함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습니다. 서준장님. 제가 수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하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홍재규 중령의 사과에 부대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희아는 말없이 홍 대대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승리했다는 굳건한 만족감으로 빛났다. 하지만 이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폭풍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비리를 저지른 홍 대대장이 순순히 모든 것을 자백할 리 없었다. 그리고 채유라의 복수심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깊은 부패 사슬을 건드린 것이었고 이하는 이제 그 거대한 암흑 세력의 표적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홍재규 대대장의 잦은 수사 요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후 공병대대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홍 대대장은 곧바로 대대장실에 갇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했으며 채유라 사모님은 서태산 준장의 일갈 이후 부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서희안 하사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 임무로 복귀했다. 굴삭기, 불도저, 제독차 등 중장비 정비와 폭파 해체 훈련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 서태산 준장의 등장 덕분에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이하는 홍 대대장 부부가 자신들에게 닥칠 파국을 순순히 받아들일 일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늦게 이하는 부대 인근의 한적한 파주시 탄현면의 작은 카페에서 아버지 서태산 준장과 만났다. 서태산은 군복이 아닌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지만 주변 공기마저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홍 중령 건은 감찰실에서 비공개로 조사에 착수했다. 내가 보낸 암호화 파일 덕분에 증거는 완벽해. 최소 중징계, 아마도 불명예 전역으로 끝날 거다. 서태산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홍중령 개인의 비리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한이 나직하게 말했다. 채유라 사모님은 억대 명품을 거리낌 없이 사들였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돈이라면 홍 대대장 혼자서 병사 부모들한테 받은 뒷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분명히 더 깊고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을 비호하고 있었을 겁니다. 서태사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한의 통찰력은 그가 707에서 겪었던 수많은 특수 임무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과 흡사했다. 나도 그 점을 의심하고 있다. 홍중령은 원래 군 내에서 금수저로 불렸지만 그 정도의 배경으로 감찰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
누군가 군 고위층에서 그의 비호를 해줬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군 인사의 주도권일 수도 있지. 이하는 눈을 빛내며 물었다. 군 인사의 주도권이라면 혹시 아버지께서 현역 시절 대립하셨던 성진회와 관련된 것 아닐까요? 서태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성진회. 군 내에 깊숙이 뿌리내린 사조직으로 능력보다는 학연과 지연, 그리고 금품을 통해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그림자 조직이었다. 서태산은 준장 시절 성진회의 부패를 폭로하려다가 좌절되고 불명예스러운 압력 끝에 전역해야 했다. 서이한. 그 이름은 다시 입에 담지 마라. 그들은 내가 전역했다고 해서 힘을 잃은 조직이 아니야. 오히려 더욱 음지로 숨어들었지. 만약 내가 성진회를 건드린다면 홍중령건과는 비교도 안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거다. 서태산은 경고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딸이 진실을 파헤치길 바라는 듯 했다. 이하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건 홍 대대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몰래 복사한 파일 중 하나입니다. 암호가 걸려 있어서 풀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아시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파일 제목이 수상합니다. B 프로젝트요. 서태산은 USB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다. B 프로젝트. 그것은 그가 현역 시절 성진회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간신히 확보했던 기밀 파일에 언급되었던 코드명이었다. 이한.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B 프로젝트는 북 프로젝트의 약자였을 가능성이 높아. 군 내부의 핵심 인사들의 약점과 비리 목록을 기록한 비밀 장부를 뜻하지. 이걸 확보한다는 건 성진회 전체의 목줄을 쥐는 것과 같아. 하지만 동시에 너는 군 최고 위층의 사냥감이 된다는 뜻이다. 저는 사냥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가 묻히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섰고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서태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고집은 날 닮았구나. 좋아. 내가 이 USB 암호를 해독해 보겠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절대 다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제 외로운 늑대가 되어야 한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카페를 나서는 이한의 등 뒤로 서태산의 눈빛은 복잡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너무 위험한 짐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한이 군 내부의 고질적인 암을 도려낼 유일한 칼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며칠 후 서이한 하사는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독신자 숙소 BOQ로 돌아왔다. 파주 금촌동 시내와는 떨어진 부대 외곽의 숙소는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날 아침 홍재규 대대장은 국방부 감찰실에 의해 전격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해 영등포구에 위치한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었다. 부대 전체는 임시 대대장 체제로 전환되었고 모든 병사들은 쉬쉬하며 이 사건의 파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하는 침대에 기대어 서태산 준장이 해독한 파일의 일부를 정독하고 있었다. B 프로젝트의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파일 발췌 20XX 년 6월 3군 사령부 인사이동 관련. 대상 박희철 소장 진급 확정. 공원 K사 비자금 10억 원 전달 확인. 경유 채유라 계좌. 20XX 년 8월 707특임대 특수전 병력 보직 변경 요청. 대상 특정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처리 보직 변경 후 해외 파병 열외 조치. 대가 H미술관 고가 미술품 5점 수수. 이하는 채유라 사모님의 이름이 군 고위층의 비자금 연결 고리로 명확하게 언급된 것을 보고 몸이 떨렸다. 채유라는 단순한 허영심 많은 대대장 부인이 아니라
군 내부 사조직인 성진회의 중요한 돈 세탁 창구였던 것이다. 그리고 파일에는 서태산 준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고위 장성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바로 그때 숙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파일을 급히 덮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은 이한과 같은 대대 소속의 선임 부사관 박선우 중사였다. 박 중사는 늘 침착하고 이한에게 호의적이었던 인물이었다. 서하사,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십니까? 대대장님 건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흉흉해서 제가 순찰 돌았습니다. 박 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박 중사님. 괜찮습니다. 그냥 잡념이 많아서요. 이한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다. 박 중사는 이한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테이블 위에 덮인 파일을 흘끗 바라보는 듯 했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다. 서하사. 저는 서하사님이 하신 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 존경스럽습니다. 박 중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한이 씁쓸하게 말했다. 끝나지 않았다니요? 홍 대대장님 체포되었고 사모님도 잠적했는데 서하사님은 이제 영웅입니다. 하지만 서하사님, 영웅은 때로는 너무 많은 적을 만들죠. 박 중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하는 박 중사의 말 속에서 묘한 섬뜩함을 느꼈다. 그가 갑자기 자신에게 충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 중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서하사님은 너무 깊이 파고들고 계십니다. 홍 대대장 개인의 비리라면 끝내야죠. 하지만 그 이상은 서하사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혼자만의 정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하사님의 아버지가 준장 출신이시긴 하지만 군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지금 현역 고위층은 서하사님의 아버지와 대립했던 세력들로 굳건합니다. 박 중사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정보였다. 박 중사님은 마치 그들 내부의 일을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이하는 직구를 던졌다. 박 중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전자장치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이한의 방에 몰래 설치되어 있던 초소형 도청 장치였다. 죄송합니다, 서하사님. 저는 이 대대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짜 임무는 홍 대대장의 비리가 아니라 홍 대대장과 성진회 사이의 연결고리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하는 경악했다. 박선우 중사는 홍 대대장의 비리를 감시하는 정보원이었던 것이다. 이하는 자신이 그동안 모든 정보를 그에게 노출했을 가능성에 소름이 돋았다. 당신은 국방부 감찰실 소속입니까? 아니면 박 중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성진회 내부의 분파 소속입니다. 성진회는 겉으로는 단일 조직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도 파벌 싸움이 심합니다. 홍 대대장과 최유라 부부는 이용 가치가 떨어진 카드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서하사님을 괴롭히는 것을 빌미로 그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대대장을 앉히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다. 이하는 자신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의 조직이 필요 없는 꼬리를 잘라내는데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이안의 정의로운 분노는 성진회 내부 권력 다툼의 교묘한 도구로 전락했던 것이다. 프로젝트는 성진회의 비밀 장부이고 당신들은 그 장부를 노리는 거군요. 이하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하사님께서 그 파일의 일부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하사님의 아버지 서태산 준장님은 우리의 공동의 적인 성진회의 주류 세력과 대립하셨습니다.
저희는 서하사님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프로젝트 파일을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군의 모든 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서하사님은 안전하게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박중사는 매혹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하는 그의 눈빛에서 위험한 야심을 읽었다. 성진회의 꼬리를 자르려는 또 다른 성진회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저는 그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모은 증거를 통해 직접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파일을 넘기면 당신들이 홍 대대장처럼 그 파일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합니다. 이한의 단호한 거절에 박중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이한의 손에 놓인 파일을 힐끗 보았다. 서하사님,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이 군대에서는 혼자 싸우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희의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서하사님은 곧 진짜 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박중사는 경고를 남기고 조용히 숙소를 나섰다. 이하는 숨겨진 도청 장치와 박중사의 섬뜩한 경고를 되새기며 자신이 두 개의 거대한 어둠 사이에 홀로 갇혔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앞날은 더욱 험난한 고독한 싸움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이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프로젝트 파일의 USB를 꽉 움켜쥐었다. 박선우 중사가 숙소를 떠난 지 몇 시간 후 이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성진회 내부의 파벌 싸움에 휘말렸다는 사실, 그리고 정의를 위한 자신의 행동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이하는 훈련장에서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다. 폭파 해체 훈련 중 이하는 모의 폭탄을 해체하는 대신 망설임 없는 결단력으로 심지를 제거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굳건한 결심을 마친 상태였다. 점심시간 이하는 부대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 박선우 중사를 발견했다. 이하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박 중사님, 어젯밤 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박 중사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이한을 바라봤다.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하사님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파일은 언제 저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협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한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정보를 넘길 수는 있습니다. 박 중사의 미소가 사라졌다. 정보를 넘긴다니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성진회의 주류 세력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로젝트를 확보하여 군 인사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겠지요. 저는 당신들의 그 권력 다툼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군 내부의 모든 부패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이하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프로젝트 파일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주류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만을 선별하여 당신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을 공격하십시오. 당신들의 싸움은 저에게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류 세력과 싸우는 동안 저는 뒤에서 진짜 목표를 추적할 것입니다. 박 중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철한 미소를 되찾았다. 서하사님, 영리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서하사님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서하사님께서 저희를 속이고 모든 파일을 언론에 넘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하는 눈을 빛내며 박 중사를 응시했다. 당신들이 저를 공격하여 파일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면 저는 곧바로 모든 파일을 언론에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 전체의 부패가 세상에 드러나고 당신들의 권력 싸움은 재앙으로 끝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류 세력을 제거하되 파일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막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그 욕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강철의 논리로 박중사를 압박했다. 박중사는 이한 하사가 단순한 감정적 여군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과 담대함을 겸비한 적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서 하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 하사님께서 정보를 제공하면 저희는 주류 세력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만약 서 하사님께서 저희를 배신한다면 저희는 서 하사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거할 것입니다. 저 역시 당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저의 목표는 파일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당신들의 움직임은 모두 제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당신들과 주류 세력 모두 군복을 더럽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중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제가 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것은 성진회의 주류 세력과 한패로 간주할 것입니다. 박중사님, 당신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강철의 맹세를 합니다. 박중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하사님, 재미있게 되었군요. 군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려는 여군 하사와 그 부패를 이용하려는 내부 그림자의 위험한 공생관계라. 이 이야기는 아마 전설로 남을 겁니다. 이하는 박중사의 비웃음 섞인 말을 뒤로하고 식당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내부의 적을 잠시 이용하면서 숨겨진 그림자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서이하는 군복을 입은 채 가장 위험한 이중 첩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B 프로젝트의 깊숙이 연루된 군 최고 위층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서이한 하사와 박선우 중사 간의 위험한 공생관계가 시작된 후 부대 내부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홍재규 대대장의 체포는 충격이었지만 그 후임으로 온 임시 대대장 김진태 중령은 성진회 주류 세력과는 거리가 먼 강직한 인물로 알려져 부대의 긴장감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이하는 이 평온함이 곧 폭풍으로 변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박선우 중사는 이한에게 성진회 주류 세력에 대한 정보를 간헐적으로 흘려보냈다. 그 정보들은 주로 군 고위 장성들의 사적인 모임 장소, 비밀스러운 자금 이동 경로, 그리고 성진회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암시하는 내용들이었다. 이하는 이 정보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B 프로젝트 파일과 대조했다. B 프로젝트 파일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하는 데 성공한 이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파일에는 단순한 뇌물수수 목록을 넘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특정 해외 군수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성진회라는 거대한 거미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하는 성진회의 핵심 인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파일에 자주 등장하는 한 이름에 주목했다. PHC. 이니셜로만 기록된 이 인물은 성진회의 모든 주요 결정에 관여하며 홍 대대장 부부의 비리마저도 그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PHC. 박희철 소장. B 프로젝트 파일의 진급 대가로 K사 비자금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바로 그 인물. 이하는 숙소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희철 소장은 현직 육군본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태산 준장이 현역 시절 성진회의 부패를 폭로하려 했을 때
서준장에게 가장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이하는 박희철 소장이 단순한 비리장성이 아니라 성진회의 거미줄 중심에 있는 인물임을 직감했다. 그를 잡아야만 군의 부패가 뿌리 뽑힐 수 있었다. 문제는 박 소장이 워낙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있다는 것이었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이하는 박 중사로부터 또 하나의 정보를 받았다. 박선우 중사의 비밀 메시지 H.C.가 다음 주 주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A호텔에서 해외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회동할 예정입니다. 회동 목적은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서 하사님은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결정하십시오. 이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특혜성 인사 비리를 넘어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형 비리였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군인 신분으로 서울 한복판의 고급 호텔에 잠입하여 군 고위층의 회동을 감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하는 아버지 서태산 준장에게 연락하여 박희철 소장의 비밀 회동 정보를 전달했다. 서태산은 격분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한, 이건 너무 위험하다. 박희철은 성진회의 핵심이다. 내가 그를 직접 건드리면 너는 물론이고 나까지 위험해진다. 군 감찰실에 정보를 넘겨서 공식적으로 움직여야 해. 감찰실에 넘기면 정보는 이미 박 소장 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성진회의 손이 감찰실 깊숙이 뻗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707특임대 훈련은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습니다. 이한의 단호함에 서태산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딸의 강철 같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좋다. 내가 결정했다면 나도 널 돕겠다. 하지만 절대 단독 행동은 안 된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 놓겠다. 그들은 내가 현역 시절 군 내부의 부조리와 맞서 싸울 때 비밀리에 나를 도왔던 군 출신 정의로운 민간 정보 네트워크다. 그들이 내 잠입을 도울 것이다. 서울 삼성동 A호텔. 너는 미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칼날이 되어야 한다. 드디어 작전 당일.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하는 전문 하사 서이안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변신했다. 서태산 준장의 네트워크가 제공한 위장 신분은 민간 통역사 이지아였다. 서울 삼성동 A호텔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이하는 어색한 정장 차림 대신 통역사 역할에 맞는 세련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몸에는 최신 기술로 제작된 초소형 무선 녹음기와 카메라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박희철 소장 일행의 회동 장소는 호텔 최상층의 VIP 라운지였다. 이하는 서태산의 조력자들이 미리 준비해둔 가짜 통역 일정을 빌미로 그 라운지 근처에 잠입해야 했다. 이하는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을 골랐다. 그녀의 귓속에는 서태산 네트워크의 리더 그림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한, 박희철 소장은 항상 경호원을 대동한다. 경계심이 매우 높으니 절대 눈에 띄지 마라. 내 임무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특혜 계약서와 같은 물리적 증거를 사진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철수해라. 알겠습니다. 작전 수행하겠습니다. 이하는 VIP 라운지 입구로 향했다. 그녀는 라운지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경호원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베터론 방산 측의 통역사로 예약된 이지아입니다. 지금 미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제게 전달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요.
잠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하는 완벽한 발음의 영어를 구사하며 당당하게 말했다. 서태산 준장의 네트워크가 준비한 위장 신분은 완벽했다. 그녀의 손에는 실제로 베터론 방산의 로고가 박힌 가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경호원은 이한의 위장 신분을 확인하더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라운지 문을 열어주었다. VIP 라운지는 예상보다 넓고 호화로웠다. 중앙에는 박희철 소장과 해외 군수업체 베터론 방산의 대표이사, 그리고 성진회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보이는 중년 남성 총 3명이 둘러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과 관련된 기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하는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저는 베터론 측 통역사 이지아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일부 오타가 있어서요. 잠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박 소장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한의 세련된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쉽게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통역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텐데 빨리 확인하고 나가. 박희철 소장이 차갑게 말했다. 이한은 잠시 테이블 옆에 서서 서류를 훑어보는 척했다. 그녀의 눈은 서류 내용 대신 박희철 소장의 옆에 놓인 차세대 전차 도입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계약서에는 베터론 측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불법적인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이하는 재빨리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작동시켜 계약서의 중요 부분을 촬영했다. 동시에 무선 녹음기는 이들의 대화를 선명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베터론 대표이사님, 저희 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업의 총 계약 금액의 10%는 저희가 지정하는 문화재단으로 기부 형식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소장님의 진급에 도움을 드리고 사업을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진의 핵심 인물이 한국말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물론입니다. 박 소장님과 성진회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형식으로 처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베터론 대표이사는 유창한 한국말로 화답했다. 이하는 이 결정적인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그녀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지만 그녀는 군인 특유의 평정심을 유지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오타였습니다. 미팅에 방해되어 죄송합니다. 이한이 몸을 돌려 라운지를 막 벗어나려던 찰나 박희철 소장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이한을 불러 세웠다. 잠깐만. 이 통역사 다시 봐도 낯이 익은데. 혹시 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이한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박 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을 듯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가면을 유지했다. 소장님. 제가 좀 흔한 얼굴인가 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소장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이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이한의 눈빛에서 섬광 같은 기시감을 느꼈다. 이한의 강직한 눈빛은 과거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서태산 준장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잠깐, 저 여자를 막아. 박희철 소장의 외침이 라운지를 울렸다. 이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라운지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뒤따라 경호원들이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복판 A호텔 로비는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었지만 순식간에 치열한 추격전의 무대로 변했다. 서희안 하사는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707특임대 특수전 병력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로비의 혼잡함을 이용해 경호원들과의 거리를 벌렸다. 길을 막아. 저 여자 놓치지 마. 경호원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이하는 군용 무전기 대신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그림자 네트워크와 교신했다. 여기는 이지아. 증거 확보.
현재 3명의 추격조가 뒤쫓고 있습니다. 탈출 경로 확보 바랍니다. 알았다. 이한. 당황하지 마라.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C구역에 내가 탑승할 차량이 대기 중이다. 합류 지점까지 5분. 그림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했다. 이하는 로비를 가로질러 계단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전속력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녀의 폐는 터질 듯 했지만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그녀는 707특임대 훈련을 통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경호원들은 이안의 예상치 못한 민첩함에 당황했지만 그들 역시 특수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곧 이안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지하 3층 주차장. 어두컴컴한 주차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안은 C구역 표지판을 발견했다. 바로 그때 뒤따라온 경호원 한 명이 이안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 여자 놓치면 안 돼. 이안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상대방의 손목을 꺾었다. 유도와 특공무술이 결합된 기술이었다. 경호원은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이안은 재빨리 다음 경호원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서하사. 제발 멈춰. 내가 가진 자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넘기면 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경호원은 이한이 여군 하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비범한 전투 능력에 놀라 회유를 시도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한은 남은 2명의 경호원을 향해 주차된 차량 사이를 빠르게 이동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몸을 날려 차량 엔진룸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경호원 중 한 명의 머리를 발로 차 충격을 주었다. 마지막 경호원이 권총을 꺼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안은 급히 몸을 숙이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공구 상자를 발로 차 상대방의 시야를 가렸다. 바로 그때 C구역 끝에서 헤드라이트를 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미끄러져 들어왔다. 서태산 준장의 그림자 네트워크가 보낸 차량이었다. 운전석의 남자는 창문을 내리고 다급하게 외쳤다. 이한, 빨리 타. 이한은 마지막 힘을 짜내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던졌다. 그녀가 차에 탑승하자마자 차량은 전속력으로 주차장을 벗어났다. 추격에 실패한 경호원들은 무전기로 다급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하는 뒷좌석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온몸이 땀에 젖었고 어깨와 팔에는 타박상이 생겼지만 그녀의 손은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 메모리를 놓지 않았다. 성공했다. 차세대 전차 도입 계약 비리, 박희철 소장의 뇌물수수 대화.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한은 그림자에게 보고했다. 잘했다, 이한.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다. 이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제부터 박희철 소장은 너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너는 이제 국가 기밀을 아는 내부 고발자이자 성진회의 핵심을 건드린 존재가 되었다. 너를 노리는 손길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 방산업체의 정보기관까지 뻗어 있을 수 있다. 차량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능숙하게 빠져나가 추적을 따돌렸다. 이하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군 고위층의 추악한 비리는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일개 전문 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를 무너뜨릴 유일한 길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서희안 하사가 VIP 회동 현장을 빠져나와 증거를 확보한 직후 박희철 소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계약서 사본이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즉시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이안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서이안 하사는 탈영 및 국가기밀 절취 혐의로 군 검찰에 긴급 수배되었다. 그녀의 숙소는 이미 수색 대가 들이닥쳤고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그림자 네트워크의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피신할 수 있었다. 이한은 군복을 벗고 은신처에 숨어 아버지 서태산 준장과 마지막 통화를 시도했다. 이한, 당장 자수해라. 박희철 소장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 내가 내 결백을 증명해주겠다. 서태산 준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아버지, 자수하면 그들은 저를 침묵시킬 겁니다. 저는 증거가 안전하게 공개될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이하는 침착하게 아버지를 설득했다. 증거는 그림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방부 독립감찰위원회의 핵심 인물에게 전달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박희철 소장이 증거를 조작하여 저를 역으로 덮어씌울 수 있습니다. 이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박선우 중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이용하여 박 중사 소속의 성진회 내부 분파가 박희철 소장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믿었다. 박 중사님, 지금 박희철 소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들도 주류 세력의 숙청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를 도와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십시오. 그럼 프로젝트 전체 파일을 당신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잠시 후 박 중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하사님, 저희는 서하사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가진 증거가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조용히 권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요란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저희 계획에 방해가 됩니다. 미안하지만 저희는 주류 세력과의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넘기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답니다. 당신은 이제 저희에게 버려진 말입니다. 이하는 결국 배신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공생 관계가 결국 권력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희철 소장은 성진회 주류와 비주류 모두를 위협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하는 이제 군 전체의 적이 되었다. 모든 협력자, 모든 피신처가 막힌 상황. 이하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은신처에서 아버지 서태산 준장이 저녁 당시 그녀에게 선물했던 낡은 회종시계를 꺼내 들었다. 그 시계 뒷면에는 명예는 목숨보다 무겁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저는 제가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이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밀 정보를 떠올렸다. 박희철 소장은 오늘 저녁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인근 고위장성 관사에서 중요한 인사 조작 최종 결정을 위한 비밀 회동을 주재할 예정이었다. 이하는 자신의 탈영 혐의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최후의 전장은 국방부 바로 옆이었다. 이하는 미리 확보해둔 위장 복장과 최소한의 장비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전체가 담긴 USB를 챙겼다. 그녀는 용산으로 향했다. 밤 10시. 군 수사관들의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용산. 이하는 은밀하게 박희철 소장의 관사 근처에 잠입했다. 이한이 관사 주변을 배회하자 수사관들의 순찰이 강화되었다. 이한의 예상대로였다. 박 소장은 이한이 체포되기 위해 이 근처에 숨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경계를 강화했던 것이다. 이한은 일부러 수사관들의 눈에 띄게 움직였다. 수사관들이 이한을 향해 소리치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서이안 하사, 더 이상 도주하지 마.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 이한은 그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관사 대문 앞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멈춰섰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초소형 무선 마이크를 켜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박희철 소장님, 듣고 계십니까? 저는 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러 온 것입니다. 제가 가진 파일에는 소장님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차세대 전차 도입 비리, 군 인사 조작, 그리고 성진회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이안의 외침은 조용한 밤하늘을 갈랐다. 그녀는 이미 수사관들에게 포위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외친 내용이 관사 내부와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감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박희철 소장은 관사 안에서 이안의 외침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한이 예상치 못한 공개적인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증거가 유출되지 않더라도 이한의 탈영병의 외침 자체가 강력한 여론을 형성할 것이었다. 내가 내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먼저 진실을 밝히십시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한이 다시 외쳤다. 바로 그때 관사문이 열리고 박희철 소장이 격노한 얼굴로 나왔다. 그는 이안에게 다가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이 미친 계집애가, 너 지금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야. 내 아버지처럼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입 다물어. 이안은 박 소장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USB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소장님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이 파일을 저의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파일이 정의롭게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USB를 관사 지붕 위로 던져 올렸다. USB는 정확히 관사 지붕의 빗물바지 홈에 걸렸다. 수사관들은 당황하며 USB를 찾으려 했지만 이하는 그들에게 포위되어 무력화되었다. 체포해. 박희철 소장의 고함과 함께 이하는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이한이 체포된 직후 그녀의 외침과 박 소장의 격앙된 반응, 그리고 지붕 위로 던져진 USB에 대한 소문은 군 내부와 언론에 퍼져나갔다. 이한의 외침은 박희철 소장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었다. 그리고 새벽 서태산 준장이 용산 관사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딸이 던진 USB를 찾기 위해 관사 주변을 수색하는 수사관들과 대치했다. 나는 이한의 아버지로서 내 딸이 던진 기밀 증거를 회수하러 왔다. 이 파일이 내 아들의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던진 마지막 양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태산 준장은 수사관들의 방해 속에서도 결국 지붕 위에 걸려있던 USB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군 검찰이 아닌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프로젝트 파일이 공개되자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사슬이 세상에 드러났다. 박희철 소장은 물론 그와 연루된 수많은 고위 장성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홍재규 전 대대장과 최유라 부부의 비리는 이 거대한 부패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서희안 하사는 탈영 및 기밀 절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녀의 행동이 공익 제보 및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여론과 증거로 인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정에서 서희안은 마지막 진술을 했다. 제가 군복을 입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깨끗한 양심과 국가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군의 부패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이 작은 행동이 군 내부의 모든 부패를 씻어내고 군인의 명예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희생과 정의 위에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한의 진술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결국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행동은 서이안 신드롬을 일으키며 군 내부의 개혁을 촉진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홍 대대장 부부는 모든 것을 잃고 처벌받았지만 서이안 하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강철 같은 맹세를 지켜냄으로써 진정한 명예와 구원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조직의 부패와 싸운 용감한 전문 하사의 전설로 남아 후배 군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훈과 감동을 선사했다. 정의는 때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을 요구하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면서